신화 시스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학기에는 연속 시간 신호를 다루는 수업으로 진행될 텐데 연속 시간 1으로 유튜브에 올려놓은 동영상을 온라인으로 학습한 후에 강의실에서 모여서 함께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화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영역에서의 신호 표현을 얼마나 잘 이해하는가인데 시간 영역에서 표현된 신호뿐만 아니라 그 신호를 분석하는 주파수 영역에서의 신호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식은 푸리에 트랜스폼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두 영역에서의 신호 표현을 한 가지 이론으로 말하자면 카다피 이론이라는 것이 정립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자세히 이해했으니 지난 시간을 다시 한번 복습해 주기 바랍니다. C는 A로 통하고 D는 P로 통한다는 간단한 원리로 신화 시스템 뿐만 아니라 다음 학기에 다룰 디지털 신호 처리의 모든 내용을 한 이론으로 정리한 것이라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PPT 자료 및 강의 동영상을 이제 첨부할 테니 동영상으로 학습한 후에 수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는 이메일로 요청하면 언제든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LMS로 이미 여러분들에게 보내준 그 자료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PPT 자료들이 먼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준 자료들을 LMS를 통해서 받은 PPT 자료나 또는 이메일로 요청하면 보내줄 자료를 이용해 동영상 시청 시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동영상을 시청하며 학습하겠습니다. 신호의 유형, 신호가 어떤 것이 있을까인데 제일 먼저 언급해야 되고 구별해야 되는 것은 연속시간 신호인가 이산시간 신호인가, 그리고 아날로그 신호인가 디지털 신호인가. 우리가 이제 이런 구별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아날로그 디지털이란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그것의 정확한 정의는 사실 대부분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연속 시간하고 아날로그하고 조금 비슷한 것 같고 이산시간하고 디지털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 개념이 이제 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주기 신호와 비주기 신호, 그러니까 주기를 갖고 있는 신호와 주기가 없는 신호, 이런 의미고, 그것에 따라서 에너지 신호와 전력 신호, 에너지와 전력은 지난 시간에 정의해서 명확히 구별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정의에 따른 에너지 신호와 전력 신호, 그리고 결정 신호와 랜덤 신호, 결정되어 있는 신호, 우리가 보통 다루는 건 결정 신호예요. 그러나 랜덤 신호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으로서 그것을 구별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연속시간 신호와 이산시간 신호. 연속시간이라는 말은 영어로 말할 때 continuous time 이런 얘기입니다. continuous time. 맨 밑에 있는 대로 CT라고 쓴 것은 continuous time을 줄여서 그 이니셜만 쓴 거고, DT라는 말은 discrete time, 이산시간을 그 영어로 썼을 때 DT, 그것을 우리말로 할 때는 연속시간 CT, 이산시간 DT. 그러면 이제 그것이 뭐에 관계되는 것이냐 했을 때 지금 연속시간하고 이산시간은 뭐에 관계되는 거냐면 독립변수에 관한 거예요. 신호의 유형, 신호가 어떤 것이 있을까인데 제일 먼저 언급해야 되고 구별해야 되는 것은 연속시간 신호인가 이산시간 신호인가.
그리고 아날로그 신호인가 디지털 신호인가, 우리가 이제 이런 구별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아날로그 디지털이란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그것의 정확한 정의는 사실 대부분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연속 시간하고 아날로그하고 조금 비슷한 것 같고 이산 시간하고 디지털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 개념이 이제 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주기 신호와 비주기 신호, 그러니까 주기를 갖고 있는 신호와 주기가 없는 신호, 이런 의미고, 그것에 따라서 에너지 신호와 전력 신호, 에너지와 전력은 지난 시간에 정의를 해서 명확히 구별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정의에 따른 에너지 신호와 전력 신호, 그리고 결정 신호와 랜덤 신호, 결정되어 있는 신호, 우리가 보통 다루는 건 결정 신호예요. 그러나 랜덤 신호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으로서 그것을 구별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연속시간 신호와 이산시간 신호. 연속시간이라는 말은 영어로 말할 때 continuous time 이런 얘기입니다. continuous time. 맨 밑에 있는 대로 CT라고 쓴 것은 continuous time을 줄여서 그 이니셜만 쓴 거고, DT라는 말은 discrete time, 이산시간을 그 영어로 썼을 때 DT, 그것을 우리말로 할 때는 연속시간 CT, 이산시간 DT. 그러면 이제 그것이 뭐에 관계되는 것이냐 했을 때, 지금 연속시간하고 이산시간은 뭐에 관계되는 거냐면 독립변수에 관한 거예요. 독립변수가 우리는 그 어떤 신호,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신호가 있죠. 독립변수가 있을 때 이 그 x 오브 t로 쓸 수도 있고 x 오브 n으로 쓰기도 하는데, 독립변수라고 하는 것은 요걸 말한다고 그랬어요. 요것처럼 결국은 이게 이제 시간을 가리키는 건데, 이게 시간을 가리키는 거란 말입니다. 시간을 가리키는데 그것이 이제 두 개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연속 시간이 있고, 두 번째 이산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연속 시간을 continuous time 이렇게 썼고, 이산 시간을 discrete time 이렇게 쓴 거예요. 그 독립변수에 관계되는 것이다예요. 그러면 미리 좀 먼저 얘기를 하자면, 그러면 이제 그 아날로그라는 말이 있고 디지털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뭐에 관계되는 거냐? 이거는 요거에 관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속변수에 관계되는 거예요. 독립변수에 관계되는 게 아니라 종속변수에 관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수가 두 개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서, 독립변수에 관계되는 거는 연속시간, 이산시간 이렇게 말하지만, 종속변수에 관계됐을 때는 이게 아날로그다, 디지털이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래서 그 차이를 이제 우리 구별해야 될 거예요. 우선 연속시간 신호와 이산시간 신호라는 것이 독립변수입니다. 거기다 밑줄 쫙 끄세요. 독립변수인 시간이 연속적이면 연속시간, 그리고 연속적이지 않고 이산적이면 이산시간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continuous time, 연속시간 신호일 때에 독립변수 t를 쓰게 되는데, 그게 sec라는 시간을 가리키는 독립변수가 쓰이고요. 그리고 이산시간 신호일 때는 x 오브 n이라고 쓰는데, 독립변수 n을 쓰지만 이거 자체는 단위가 없어요. 조심해야 돼요. 단위가 없어요. 시간이긴 하지만 단위가 없는 이유는, 사실은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 이 n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이거예요. 원래 이런 신호가 있었을 때 t 대신에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이게 시간 간격입니다. 시간 간격으로 몇 번째 시간,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는 몇 번만 있는 거예요. 단위가 아니라 몇 번 하는 이것만 있기 때문에, 여기 시간 간격 이거 자체에 세크라는 단위를 갖고 있어요. 이거 자체에 세크라는 단위를 갖고 있다면 요거에는 단위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예요.
몇 번째 이것만 있는 거예요. 몇 번째 이런 것만이기 때문에 단위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단위가 없다라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정수 n을 쓰게 되겠죠. 왜냐하면 첫 번째 0 또는 1 정수니까 뭐 음의 정수도 있음직하겠네요. 어쨌든 그 정수 인테저를 써가지고 단위 시간 여기는 이제 s를 붙였는데 요 s를 붙인 것은 요거 이제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샘플링이라는 의미로서 s를 붙여요. 그러니까 샘플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어떤 신호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연속 신호가 x of t가 있어서 t라는 함수로서 이런 신호가 있을 때 이게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요걸 이제 ts라고 그런다면 요걸 ets 이렇게 되겠죠. 요게 ts, ets, 3ts 뭐 이렇게 되겠지만 결국은 n으로 얘기하면 이걸 이제 나중에는 n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n으로 바꾼다면 여기는 n이 0이요, 여기는 1이요, 여기는 2요, 여기는 3이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n으로 카운트로 하면 몇 번째로 하면 그럴 때 요 값만 있고 요 값만 있고 또 요 값만 있고 요 값만 있는 요 값들을 취한 것이 바로 어떤 내용이 될 것이냐면 x of n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ts라는 그 시간 간격의 정수배니까 0일 때는 여기, 1일 때는 여기, 2일 때는 여기, 마이너스 1일 때도 있겠죠. 마이너스 1일 때는 여기 이런 값들을 몇 번째다 하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discrete time 신호, 시그널, 이산시간 신호 이렇게 말한답니다. 그럴 때 얘기하는 것이 샘플링이라는 개념이 들어오는 거예요. 샘플링, 컨티뉴 연속 신호를 연속 시간 신호를 이산시간 신호로 샘플링 하는데 샘플링 간격을 ts로 하는 경우에 x of n이라는 것은 결국 x of t를 ts라는 샘플링 간격 시간의 정수배가 되는 순간에만 샘플링을 한단 말이에요. 샘플링 그것만 딱 그거구나 이렇게. 그래서 저기 빨갛게 표시한 거는 연속 시간 신호, 저렇게 점으로 표시한 것은 이산 시간 신호. 그렇죠? 원래 이산 시간 신호가 연속 시간 신호로부터 올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오리지널리 이산 시간 신호일 수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온도를 오늘 하루 종일 온도를 체크한다 그러면 12시에 밤 12시에 온도를 체크하고 1시에 온도를 체크하고 2시에 온도를 체크하면 각각에 대한 온도 값들만 있지요. 그럼 그거는 이산시간 신호잖아요. 연속 시간으로는 계속되는 신호를 체크를 해서 이렇게 간다라고 체크해서 그것을 샘플링해서 그 값을 이산신호로 가져올 수도 있지만 원래 오리지널리 이산시간 신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서 연속시간 신호, 이산시간 신호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그것하고 아날로그 신호하고 디지털 신호하고는 어떻게 다르냐라고 했을 때 아날로그 신호라는 것은 결국은 종속 변수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종속 변수의 문제로서 신호의 크기, 그게 곧 종속 변수잖아요. 신호의 크기가 연속적인 범위에서 어떠한 값도 가능할 때 아날로그 신호라고 그래요. 아날로그 신호라는 건 쉽게 말하면 여기 빨갛게 표시했을 때 빨갛게 표시한 요 값들의 크기를 보자면 여기에서의 값하고 여기에서 값은 여기 연속적이잖아요. 연속적이라는 것은 여기에 무슨 0.000000001만큼의 차이 나는 것은 표현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떤 값이든지 다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크기의 문제, 즉 우리가 말할 때는 요거 독립변수가 아닌 종속변수 또는 함수값, 함수값 그 자체를 가지고서 아날로그 신호인지 디지털 신호인지라고 말을 한다.
컴퓨터는 디지털 신호예요. 왜 디지털 신호냐면 컴퓨터가 지금은 몇 빛입니까? 몇 빛을 쓰나요? 워드 사이즈 64빛이요? 그럼 64빛이라고 한다면 어디까지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64빛으로 소수점 이하의 값을 표현한다 그러면 어쨌든지 이게 너무 많으니까 4빛을 이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4빛을 사용한다. 그러면 4빛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하여튼 정수만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4빛 갖고는 0000에서부터 1111까지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0이고 이거는 얼마예요? 이게 15죠. 그죠? 15란 말이에요. 그럼 15일 때 여기서 0이라는 값은 표현되지만 1 그 다음에 표현되고 2 표현되니까 요 사이에는 0.001 이건 표현이 돼야 안 돼. 표현이 못 되잖아요. 결국 요런 값들은 표현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걸 가리켜서 디지털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디지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말하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신호의 크기가 연속적인 범위. 그러니까 여기는 이거잖아요. 0, 1 요 사이의 값이 없잖아요. 그럼 연속적이지 않다는 거죠. 이때는 종속 변수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디지털이란 말을 쓴다 그런 얘기예요. 디지털. 그러니까 디스크리트 타임이라고 말하는 이산 시간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이산 시간은 독립 변수만 갖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는 그게 아니라 종속 변수, 크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산 시간, 연속 시간은 독립 변수를 설명하는 거라면 크기, 즉 함수값, 종속 변수라고 말할 수 있는, 수학적으로는 종속 변수를 말할 때는 이게 아날로그냐 디지털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는 신호의 크기가 연속적인 값을 가진다는 얘기고, 디지털 신호는 신호의 크기가 유한한 이산적인 값만 가질 수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 워드 사이즈가 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한대로 쓸 수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사실 공학적인 의미에서 유효숫자 개념으로 쓰지, 뒤에 끝부분이 같은 거는 반올림에서든지 같은 값으로 처리해도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그래서 그런 디지털 신호를 쓰게 되는데, 디지털 신호 중에서 두 개의 주니만을 갖는 신호는 이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까는 4빛 그랬지만 2빛만 아니지 그냥 1빛만 쓴다 이러면 0 아니면 1이잖아요. 1빛 갖고는 0하고 1뿐이 쓰지를 못하니까 이걸 바이너리라고 그러고, 이거 같은 경우를 4빛을 쓴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 16진법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바이라는 말이 이게 2라는 뜻이에요. 바이너리, 이게 이진 그런 뜻이듯이 여기에 M이라고 해서 M너리 이래서 M진법 이러는데, 여기는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게 2진법 있고 10진법 있고 16진법 있고 이렇죠. 그렇게 이제 씀으로 해서 워드 사이즈가 제한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디지털이라는 개념을 쓸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때 사용되는 것이 양자화라는 개념이에요. 양자화라는 개념은 뭐냐면 64빛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잖아요. 또는 16빛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양자화를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요런 0 아니면 1로 나타난다 그러면 0.5는 뭘로 양자화해야 되는 거예요? 한다 그러면 이건 1로 해야죠. 0.4는요 0으로 해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양자화하는 거예요. 그걸 퀀타이제이션이라고 그래요. 어떤 값으로 대치시켜야 돼요. 연속적인 값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이산적인 값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양자화해서 어떤 표현할 수 있는 숫자로 바꿔주는 걸 양자화라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지금 이제 그 용어가 두 개 나왔죠. 뭐가 용어가 두 개 나왔냐면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샘플링이라는 말이 나왔고, 그 다음에 퀀타이제이션이 나왔어요.
퀀타이제이션이 나왔는데 샘플링은 뭐에 관계되는 거예요? 샘플링은 연속 시간 신호가 있다면 그것을 샘플링해서 이산 시간 신호로 바꿔준다라는 개념이고요. 네? 그게 샘플링이에요. 퀀타이제이션은 달라요. 퀀타이제이션은 뭐냐? 그러면 이것은 크기가 연속적이든지 또는 이산적인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있다고 해도 0.4, 0.3 이렇게 돼 있다고 해도 이거 다 이산 신호잖아요. 연속 신호가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진법이라고 그러면 요거는 둘 다 똑같이 0으로 퀀타이제이션 할 수밖에 없고 0.5, 0.6은 1로 퀀타이제이션 할 수밖에 없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연속적이든지 이산 시간 신호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퀀타이제이션 해서 이걸 뭐로 바꾸느냐 그러면 디지털 신호로 바꾼다. 디지털 신호. 그러니까 디지털이라는 개념하고 아날로그라는 개념하고가 한 축을 이루고 연속시간, 이산시간이라는 개념이 한 축을 이루는데 연속시간, 이산시간이라는 개념은 독립변수에 관계되는 것이고 아날로그, 디지털은 크기에 관계되는 거니까 종속변수에 관계되는 것이죠. 그렇게 자꾸만 확인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용어가 헷갈리지 않도록요. 많이들 헷갈려 해요. 그러나 그걸 구별해 놓으면 별로 그렇게 어려울 게 없어요. 자, 신호의 분리를 봅시다. 자, 여기에서 이 신호의 분리를 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저건 분명히 t를 보는 거예요. 다른 거 보는 거 아니고 t를 보면 모든 시간에 대해서 신호가 존재하죠. 그래서 연속시간 신호란 말이에요. 그런데 크기를 어느 한 구간을 보든지 크기를 보니까 모든 값이 연속적인 크기가 다 허용돼. 그래서 연속시간이고 아날로그 신호란 말이에요. 이쪽을 봅시다. 이쪽은 시간을 이렇게 보니까 모든 시간에 대해서 존재하죠. 연속시간 신호예요. 근데 신호는 뭐만 존재하냐면 -1 아니면 1만 존재해요. 그죠? -1 아니면 1만 존재하기 때문에 저거는 디지털 신호란 말이에요. 그죠? 연속시간이면서 디지털. 그런데 이것처럼 샘플링을 했다고 합시다. 이거는 2분의 1 세크만큼 샘플링한 거예요. 저것도 2분의 1 세크만큼 샘플링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2분의 1이라고 말하는 것이 샘플링을 말하는 거예요. 샘플링 시간이라고 그럽시다. 그럼 샘플링 시간이라고 그러면 그거를 이제 디스크리트 타임으로 말할 때 몇 번째만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 세크지만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거는 알아서 어디다 적어 놓고 첫 번째 신호, 두 번째 신호, 세 번째 신호, 네 번째 신호, 다섯 번째 신호 이렇게만 되니까 그거는 이산시간 신호이죠. 그런데 그때 신호들은 어때요? 그 시간들의 신호들을 어떤 제한을 안 했죠. 그걸 퀀타이제이션 안 했다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1.45가 나왔으면 1.4로 한다. 이런 거 안 했다고요. 반올림 했다든지 이게 아니라 그 신호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아날로그 신호 그대로예요. 크기에 어떤 제한이 없어요. 어떤 값이든지 다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호를 가령 예를 들어서 디지털화한다 이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저하고는 상관없이 디지털화하게 하기를 0 아니면 1로 한다라고 했을 때 0 아니면 1로 한다 했을 때 요거 가장 큰 게 1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요거는 얼마예요? 한 0.7이니까 이건 1이잖아요. 퀀타이제이션 하면 1 요거는 0, 0, 0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만 그게 퀀타이제이션 돼서 이산시간 디지털 신호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게 이해됐으면 이쪽으로 와서는 금방 이해가 되는 거죠. 이것도 어떤 연속시간 디지털 신호가 있는데 그것을 샘플링 간격을 시간 간격을 2분의 1 세크라고 한다면 카운트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일 때 값들을 가져왔는데 그 값들은 사실은 여기에 연속시간인데 디지털이었던 거기 때문에 디지털이 됐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게 아까도 설명했습니다만 저게 오히려 더 정확할 수 있죠. 연속적인 크기를 가졌을지라도 그것을 퀀타이제이션해서 디지털로 만들 수 있듯이 그때 디지털이란 개념은 그런 개념이다. 그러니까 아날로그 디지털은
크기의 개념이고, 연속시간, 이산시간의 개념은 독립변수의 개념, 시간의 개념이다. 그것만 구별하면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래서 시간의 개념 속에서는 샘플링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화한다라는 것은 퀀타이제이션이라는 개념이 필요하다. 그것만 제대로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기본적인 그 정의 속에서 신호가 주기적인 신호인가 비주기적인 신호인가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루는 방법이 전혀 달라요. 주기적인 신호하고 비주기적인 신호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지금 음성 신호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음성 신호는 시간에 대한 그 신호로서 보통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음성 신호 이러면 S of T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연속 신호로. 그러면 음성 신호 할 때 강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강이라는 발음을 했다. 그러면 그 신호가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에 뭐 이러다가 이런 신호 조금 이제 하면 이런 신호가 온다고요. 그럼 여기에 기억에 해당되는 것은 지금 이건 비주기 신호예요. 주기가 없어요. 그게 보통 뭘 뜻하냐 하면 뭘 비주기 신호라고 보면 좋으냐 하면 무성음, 이게 이제 무성음 또는 이제 좀 더 정확하게 하면 기억 같은 거는 뭐 파열음, 마찰음 뭐 이런 것들 다 그러니까 다 그걸 무성음이라고 합시다. 무성음은 비주기적이에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게 뭐냐면 강에서 앙잉도 있고 잉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유성음에 해당된다고요. 유성음. 그러니까 유성음이라고 해서 완전한 유성음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건 유성음에 가깝단 말이에요. 이 유성음은 주기 신호에 해당되지요. 그러니까 주기 신호와 비주기 신호가 왜 필요하냐면 이렇게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신호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그 주기 신호와 비주기 신호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루는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주기 신호는 영어로 말하면 피리어딕 신호예요. 피리어딕 시그널이에요. 주기 T를 갖고 있어요. 피리어드 T를 갖고 있고, 그때 피리어드 T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랬을 때 주기 신호 X of T라고 그러면 저기 S of T라고 그랬는데 X of T로 다시 돌아와서 이런 의미예요. S of T하고 X of T 플러스 T하고 같을 때 이걸 주기 T를 갖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여튼간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X of T가 sin T라는 신호를 가지고 있다. 이러면 X of T 플러스 2파이는 sin T 플러스 2파이로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게 sin T지요? sin T잖아요. 그죠? 2파이라는 주기를 갖고 있으니까. 그럼 무슨 얘기가 돼요? 이게 곧 뭐 말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이게 주기란 말이에요. T라는 주기. 그래서 T라는 주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요것을 만족하죠. 여기서 T는 2파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X의 T 플러스 KT도 같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주기가 T다 그러면 주기의 정수배도 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기가 1초다 그러면 2초도 주기고 5초도 주기고 10초도 주기고 100초도 주기예요. 그것의 정수배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요게 주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기죠. 똑같은 게 계속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가 주기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가 주기라고 또 할 수도 있잖아요. 이 T0가 주기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는 T라고 썼다가 또 밑에 가면 T0라고 쓰네요. 어쨌든 가봅시다.
일반적으로 저렇다 그런 얘기고, 주기 t를 가진 신호면 또한 주기 mt, 여기서는 kt라고 썼는데 mt를 가진 신호도 주기적인 신호다. 뭐 당연한 얘기죠. 여기서 자연수만을 얘기를 해요. 자연수만을 얘기하는 건 아까는 정수가 나서서 정수에는 자연수 플러스 음의 정수도 있고 0도 있는데, 음의 정수 0은 여기선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자연수. 기본 주기를, 최소 주기를 기본 주기라고 하는데, 그때 기본 주기를 T0라고 하고, 기본 주파수는 T0분의 1을 기본 주파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에서 이것이 이제 기본 주기가 2파이라는 주기인데, 그때 2파이라는 주기가 어떻게 나왔냐 하면 사실은 이렇게 나온 거죠. 여기에 이게 말하자면 사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제 오메가 t라는 거예요. 오메가 t. 그럼 이제 오메가가 여기는 뭐라는 얘기예요? 오메가가 1이잖아요. 그죠? 1이니까 안 썼잖아요. 오메가가 1이라는 것은 오메가가 뭘 뜻하냐면 2파이 f거든요. 그죠? 그러면 2파이 f면 f라는 것은 뭐가 되겠어요? 2파이분의 1이죠. 2파이가 뭐였어요? T0였잖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T0, 여기서 말하는 우린 T0, 최소 주기를 T0로 갔을 때 T0가 2파이라고 된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도 있고, 그럴 뿐만 아니라 사실은 말하자면 T분의 2파이를 우리는 뭐라고 쓴 거냐면 2파이 F라고 쓴 거예요. 이거 자꾸 T0를 썼다가 T를 썼다가 이러는데, 그냥 그거는 그냥 T로 당분간 씁시다. 그러니까 항상 저기서 말하듯이 F0, 거의 다 이걸 썼군요. 기본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썼네요. 좋아요. 그러면 이제 기본이라는 의미로 항상 기본 주파수와 기본 주기는 역수관계다. 역수관계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F0라는 것은 T0분의 1을 이렇게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위가 뭐겠어요? 그냥 기본적인 단위로 T0분의 1이니까 세크분의 1이란 말이에요. 세크분의 2를 뭐라고 쓰기로 한 것이냐면 헬츠라고 쓰기로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헬츠가 나올 때마다 저건 세크분의 1 이렇게 확인하면 되죠. 그러니까 기본 주파수하고 기본 주기하고는 역수관계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또 뭘 알 수가 있냐 하면, 이 기본 주파수든지 주파수든지 뭐라도 상관이 없는데, 이런 것이 나올 때 주파수하고 시간하고 있는데, 주파수하고 시간하고는 역수관계예요. 그럼 이런 얘기입니다. 주기가 무척 빠르다. 그런 얘기는 주파수가 크다 할까요? 작다 할까요? 네, 주기가 빠르다. 주기가 아까는 1시간이었는데 지금은 1초다. 그러면 주파수가 늘어났어요? 줄었어요? 빨라졌으면, 그러니까 주기가 빨라지면 주파수가 겠죠.
그러니까 시간하고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뭐 깊게 생각하니까 이제 뭐 너무 깊게 생각하는데 시간하고 주파수는 항상 역수관계다. 그거는 명확하게 하자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느리다잖아요. 그럼 주기가 길다잖아요. 그럼 주파수는 낮다란 말을 쓰는 게 낫네. 주기는 낮다. 그거고요. 왜냐하면 이게 크단 말이에요. 이게 T0인데 T0가 크다. 그런 얘기는 F0가 적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T0가 이거 말고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 T0가 어떻게 된 거예요? 줄어들었죠. T0가 줄어들면 이건 뭐가 된다고요? 주파수는 높아진다. 에?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위도 역수관계고 정의가 역수니까 역수관계일 때 단위가 역수관계인 것과 더불어서 성질도 그렇다. 이제 심하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시간이 개 같으면 개하고 뭐가 원수지간이에요? 주파수는 고양이 같다. 이 표현을 이해하겠어요? 에? 그러니까 서로 역관계. 이게 뾰족하자? 그럼 이건 넓다. 예. 이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냐면요. 이런 겁니다. 자, 시간 영역에서 이런 신호가 있어요. 그럼 이건 주파수 신호로 나중에 분석을 해보면 무슨 주파수만 있을 것 같아? 이런 신호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x 오브 t가 있는데 x 오브 t가 5예요. 그러면 x 오브 t가 5라면 주파수는 무슨 성분만 있어요? 지난 시간에 이제 한 내용인데 지난 시간에 어떤 거 했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x 오브 t가 5 플러스 sin t다 이러면 이것의 평균값 시평균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5. 그게 뭐였어요? DC다 이런 얘기였죠. 그럼 이런 얘기. 여긴 DC가 5만큼 크기가 있고 주파수 성분이 있는 주파수잖아요. 이거 주파수 성분이 있는 이게 요만큼 있다죠. 이건 섞여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주파수가 2개 있다 그런 얘기예요. 주파수가 2개 있다. 근데 지금은 요것만 있다. 그럼 주파수가 뭐만 있다? DC만 있다. DC의 주파수가 뭐예요? 이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주파수 성분이 요것만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게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게 T고 이게 주파수예요. 이게 주파수. 주파수는 요것만 있어요. 요것만. 거꾸로 시간이 만약에 요렇게 돼 있다 그러면 주파수는 뭐만 있을 것 같아? 어떤 게 있을 것 같아? 모든 주파수가 똑같이 있어요. 나중에 보면 재밌어요. 지금은 이제 극단적인 것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그냥 똑같다. 즉 넓다. 이건 무지 넓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지 넓으면 주파수는 뾰족하다. 주파수 성분이 뾰족하게 있고 오히려 시간이 뾰족하면 주파수 성분은 넓다 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시간적으로 이런 싱크 펑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은 이런 싱크 펑션이 있다. 이러면 이 주파수적으로는 이게 뭘 뜻하냐면 주파수적으로 이렇게 된 것을 뜻해요. 자, 그런데 요걸 구별해 보는 거예요. 요거는 그래도 뭐라 그럴까 싱크가 빠르게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할 거는 요거보다 조금 더 빠르게 이렇게 변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요거 빠르게 변하는 싱크와 느리게 변하는 싱크가 있다면 빠르게 변하는 싱크는 좀 더 넓고요. 느리게 변하는 싱크는 좀 더 좁아요. 그게 극단적인 게 뭘로 나타난 거냐면 아까 이 싱크가 늘어나면 점점점 늘어나면 DC예요. DC만 있을 땐 주파수는 달랑 하나만 있는 거죠. 주파수 성분 뾰족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라고. 이게 넓으면 이거는 좁고, 이게 좁으면 이건 넓다. 그런 개념으로 정리해도 좋아요. 왜 그러냐면 역수관계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한 거지만 그것만이라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이 신호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어쨌든 그런 관계고, 이렇게 주기가 있는 신호를 주기신호라고 그런다면 주기신호에서 두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기본주기, 저기 말하는 기본주기 T0라는 말을 썼고, 기본 주파수 F0, 근데 F0는 T0분의 1이다. 그걸 헬스라고 쓰지만 원래는 세크분의 1이라는 개념이니까 늘 세크분의 1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자. 그것에 견주어서 비주기 신호는 에이피리어딕이라는 말을 씁니다. 에이피리어딕이라는 단어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다룬 것이 피리어딕 시그널하고 에이피리어딕 시그널하고의 이제 대결이에요. 에이피리어딕 시그널하고 대결. A라는 말이 뭔지 압니까? A라는 말이 이게 not이라는 뜻이에요. not. 그러니까 피리어딕이 아닌 그런 뜻이에요. A가. 이 단어가 나오는 그 단어 중에 여러분이 아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은 마징가 제트 세대예요? 아니면 아톰 세대? 아닌가? 은하철도 999에 우주은하철도 999. 아톰이라는 그 만화 영화가 한때 유행을 했어요. 뭐 그 만화 영화 얘기 안 해도 되겠지만, 아톰이 뭡니까? 아톰이 이게 원자거든요. 원자. 왜 아톰이라고 그랬을까요? 그딴 거 아니고, 이 톰이란 말이 자르다라는 뜻이에요. 아톰은요, 이걸 발견하는 순간 이건 절대로 더 이상 잘라지지 않는 거예요. 원자. 그랬으니까 가장 뭐라고 할까요? 기본적이고 더 이상 자를 수 없는 거라는 뜻으로 아톰이라고 그런 거예요. 아가 그러니까 not이란 뜻이죠. not separated, no separation, 그런 뜻이에요. 아톰. 그러니까 뭐 그거를 기억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에이피리어딕이란 말을 이제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피리어딕이 아닌. 그런데 우리가 그 다음 배울 게 뭐냐 하면, 그 다음 나올 것입니다. 미리 얘기를 할 거예요. 요거 하고 7번에 가서 뭘 할 거냐면 파워 신호하고 에너지 신호하고를 같이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하는 것이 피리어딕 신호 대 에이피리어딕 신호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파워 신호 대 에너지 신호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건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의한 파워, 전력이 뭐고 전력 신호, 에너지 신호 그거예요. 전력이라는 차원에서 볼 거냐 아니면 에너지라는 차원에서 볼 거냐 이니까 지난 시간에 학습한 전력하고 에너지를 동원할 것인데,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 어떤 신호든지 이거 아니면 이거다 보면 되고, 이거 아니면 이거다 보면 되는 거예요. 두 개가 아닐 수도 있고 두 개 다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주로 다루는 신호는 이거 아니면 이거고 이거 아니면 이건데, 근데 사실은 여기도 P가 쓰이잖아요. 여기도 P가 쓰이잖아요. 다행스러운 것은 피리어딕 신호는 파워 신호고 파워 신호는 피리어딕 신호예요. 여기는 둘 다 A 아니고 둘 다 E 아니지만 둘 다 뭐예요? 첫 자가 알파벳으로 모음이잖아요. 에? 모음이니까 그렇게 통하는구나. 그렇게 외워주세요. 에? 그래서 피리어딕 신호, 파워 신호는 통한다. A 피리어딕 신호는 에너지 신호와 통한다. 우선 그렇게 일단 정리하자고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다루면 그럴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주기 신호 봅시다. 주기 신호를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 펑션 중에 대표적인 게 사인, 코사인입니다. 그래서
그 주기 신호를 다룰 때에 다루는 그 사인을 주로 이용하는 코사인을 다뤄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이제 사실은 뭐 다르게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그냥 정연파 신호 속에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시누소이달, 코시누소이달 둘 다를 정연파라고 그냥 부르자고요. 그래서 정연파 신호가 대표적인 주기 신호인데 뭐 그건 우리가 능히 아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 신호 이러면 이 주기 신호 얘는 가장 대표적인 선수가 정연파 신호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연파 신호 중에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쓴 대로 x 오브 t가 a 코사인 오메가 제로 t라는 것을 쓴 이것을 쓰는 거 이미 우리는 학습을 했죠. 전자기파에서 주로 이렇게 썼죠. 왜요? 대부분의 신호는 이런 정연파 신호로 분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분해를 할 수 있는 정연파 신호를 기준으로 해서 쓰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정연파 신호는 어쨌든 피리어딕하잖아요. 피리어딕한 거기 때문에 주기 신호에 해당되는 것인데 다시 복습을 해봅시다. 여기 이제 정보가 3개 있어요. 무슨 정보가 있습니까? 크기가 있고요. 여기 주파수가 있고 사실은 여기에 뭐가 또 있는 거냐면 위상이 있는데 위상이 지금 없는 거죠. 0이죠. 그러니까 대표 선수로 썼기 때문에 그게 있어도 있는 것 써도 되고 없는 것 써도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거 없는 주파수 성분과 크기만 나타나 있는 그런 정연파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기본 주기가 얼마냐 그러면 이 기본 주기라는 것이 사실 이거잖아요. 오메가 제로 t 제로가 이게 2파이가 되면 그게 이제 기본 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는 이게 우리가 이미 다 살펴봤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t 제로는 오메가 제로분의 2파이다 이랬고 그게 나왔잖아요. 그죠? t 제로는 오메가 제로분의 2파이다. 그런 얘기가 나왔고 왜 그러냐면 아까 그 주기가 t0라고 그런다면 이거 뭐하고 같은 겁니까? 이거 x t 플러스 t0하고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뭘 뜻하나 그러면 a 코사인 오메가 제로에 이 t 대신에 이거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t 플러스 t0 이렇게 쓴 것인데 이게 a 코사인 오메가 제로 t에다가 오메가 제로 t0 이렇게 됐으니까 이게 모이면 되는 거예요. 2파이면 되잖아요. 그럼 주기적이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t0는 오메가 제로분의 2파이다. 이거 오메가 제로분의 2파이를 가리켜서 우리는 이걸 2파이 f0 이렇게 쓴다고 그랬으니까 2파이 f0분의 2파이니까 f0분의 1이라는 것도 확인이 되지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든 뭐 그건 명확한 것이니까 t0는 f0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가장 좋고요. 기본 주파수 그래서 f0는 t0분의 1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좋고 그게 꼭 2파이분의 오메가 제로다 라는 것이고 그걸 헬스라고 그러고 자 해서 다시 이제 정리를 하자면 그래서 기본 주파수가 f0가 있고 기본 주파수가 f0가 있고 오메가 제로가 있는데 이거는 기본 주파수라고 안 그러고 기본 라디안 주파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라디안이란 말을 디폴트로 안 쓰면 둘 다 기본 주파수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지만 요거는 2파이 f0라는 뜻으로 요게 뭡니까? 요게 아까 요 단위가 헬스 이랬잖아요. 헬스. 그러니까 이거 단위는 뭐예요? 이거 단위는 2파이 곱하기 헬스니까 이것도 사실은 헬스죠. 네? 근데 요거하고 구별하려니까 조금 이렇게 쓰기는 그러니까 뭐라고 썼냐면 완파 세크 이렇게 쓴 거예요.
완파세크 이렇게 써놓고 나니까 또 완파세크는 여기서 쓰는 거잖아요. 세크분의 1이라고 쓰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구별하면 좋을까? 그래서 여기다가 레디안이라고 썼는데 이 레디안은 단이 없는 겁니다. 무용주물에 그냥 그 인형이에요. 인형 마네킹이에요. 그냥 놔두기. 그러니까 거기다 레디안이란 말을 쓴 거예요. 레디안은 단위가 없어요. 우리 이거 쓸 때도 기억납니까? DL 할 때도 DP 이거 갖고는 단위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 뭘 붙였어요? 로 DP, AP 이렇게 붙였잖아요. 그죠? 로 DP, AP. 그러니까 단위가 없는 거예요. 그 호도 레디안만큼은 레디안 자체로는 이제 단위가 없지만 그래도 이제 F0에다가 이 파이를 더해서 하는 그 기본 주파수, 레디안 주파수라고 말하는 그것으로 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런 그래프상에서 나타나듯이 한 주기가 분명히 있잖아요. 같은 이거 뭐라 그러나, 그러니까 산 또는 골짜기에서부터 골짜기까지 이게 한 주기예요. 산에서부터 산까지든지 골짜기에서 골짜기든지 아니면 같은 크기가 일어나는 거기가 이제 한 주기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주기라고 한다면 한 주기는 오메가 제로분의 2파이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럴 때 그 주기 신호의 평균 전력은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했을 때 원래 평균 전력은 보다시피 평균 전력은 저렇게 구하는 거였어요. 그때 뭐라고 구했냐 하면 어떤 신호의 크기의 제곱이라고 했어요. 왜 크기의 제곱했냐면 그게 복소수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신호에다가 그것의 컨주게이트를 곱하는 것을 크기의 제곱이라고 나타낸 것인데 그것을 모든 시간에 대해서, 이건 모든 시간이잖아요. 마이너스 2분의 t에서부터 2분의 t까지를 적분해서 그 구간 t로 나눠졌으니까 근데 t가 무한대로 가니까 모든 구간에 대해서 구하는 것이 원래 평균 전력인데 주기 신호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주기만 보면 되니까 어차피 그게 되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전력은 원래는 저게 정해지만 주기 신호에 대해서는 이렇게 구하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차이인지 알겠죠? 원래는 정의가 저겁니다만은 주기 신호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 없다. 한 주기만 계산해서 하면 된다. 그럼 이거 단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평균 전력의 단위. 예, 와트. 그러니까 그 와트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세크 제곱이에요. 아니지. 이게 이제 볼트든지 뭐 암페어든지 그러면 암페어라고 그럽시다. 암페어의 제곱. 그리고 저항이 1옴이 있어요. 1옴은 표준으로 그냥 디폴트로 1을 쓰니까 저항이 있고 암페어가 있고 여기다 세크를 곱한 거예요. 적분한 거니까. 근데 세크로 나눠준 겁니다. 또 요걸 제일 잘 봐야 돼요. 요거에 세크고 세크분의 1이 있고 요게 세크가 있으니까 캔슬이 돼서 세크는 없어지고 와트만 남았다라는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RI 제곱은 와트잖아요. 또는 R분의 V 제곱은 와트잖아요. 와트만 있다고. 곱해주고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와트만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기 신호이고 그 다음에 나올 거는 이제 당연히 비주기 신호겠죠. 그거는 이제 뭘로 나타내느냐 그랬을 때 에너지 신호라고 한다. 자, 이제 구별부터 합시다. 에너지 신호가 있고 전력 신호가 있는데 에너지 신호는 뭐냐 그러면 에너지를 구했을 때의 그 에너지가 유한한 값이면 에너지라고 그런다. 아까 그 주기적인 신호는요 에너지 구하면 무한대가 돼요. 왠지 알아요? 자, 봅시다. 조금 아까 구했던 것을 보면 이것의 평균 전력이 저거예요. 그러면 요 안에 요거 빼놓고 t로 나눈 거 빼놓고 요것만 구해도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죠. 가령 그게 10의 마이너스 100승이라고 합시다. 10의 마이너스 100승이면 얼마예요? 무지 적은 거죠. 10의 마이너스 100승인데 요만큼의 에너지가 10의 마이너스 100승이에요. 근데 이런 주기가 지금 몇 개가 나타나는 거예요? 무한대 개가 나타나는 거죠.
아무리 적은 거라도 10의 마이너스 100승을 무한대로 곱해주면 얼마가 돼? 에너지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에너지는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신호는 전력을 구하면 안 되고 전력 신호는 에너지를 구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개념으로서 지금 그 다음에 나오듯이 에너지를 구했을 때 에너지가 유한한 신호라면 그걸 에너지 신호라고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처럼 평균 전력을 구했는데 그게 유한한 값이면 전력 신호라고 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왜 이제 전력 신호인 파워 시그널이 피리어딕 신호하고 통하느냐? 그러면 주기적인 신호는 요거 필요 없다고 그랬죠, 아까. 요거 필요 없이 한 주기 동안에만 구하면 되는데, 한 주기 동안 구해도 되는 이유는 그게 유한한 값이니까. 그러니까 유한한 값, 이렇게 구해도 되고 그렇게 구해도 되고 유한한 값이 되는 거니까 그걸 우리는 전력 신호라고 하는 거래요. 왜요? 그럼 전력 신호가 주기적인 신호는 무슨 신호냐 그랬을 때는 P는 P다, 전력 신호로 통한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다면 에너지로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에너지와 전력은 다른 물리량이에요. 에너지는 와트 곱하기 아워예요. 시간까지 곱한 거예요. 보다시피 여기에 이게 와트잖아요. 이게 와트. 거기다가 여기 아워를 곱했잖아요. 이게 에너지고요. 여기는 와트 아워 나누기 아워 했기 때문에 와트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리를 하는데, 이 신호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저런 형태의 식들을 많이 쓸 겁니다. 그걸 이제 뭐라고 우린 부르냐면 후리에 트랜스폼 뭐 이런 말로 쓸 건데, 후리에 트랜스폼이라든지 이런 것을 쓸 때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전력 신호에 대해서는 요렇게 정의를 해요. 요렇게. 왜냐하면 어떤 신호를 트랜스폼 하는데 그 트랜스폼한 값이 유한한 값으로 나타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 전력 신호인데 요렇게 구했다 그러면 값이 얼마라고 해? 유한한 값에 조금 아까 그 주기적인 신호를 봤듯이 무한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력 신호에 대해서는 요런 형태로 뭔가 정해서 써야 되고, 에너지 신호일 때는 요거 옵센 요거 가지고 정해서 써야 되는, 그것을 구별하기 위해서도 에너지 신호인지 전력 신호인지가 분명하게 구별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잘 보세요. 에너지 신호에 혹시라도 전력을 구한다, 이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0이 되겠죠. 왜냐하면 유한한 값을 무한으로 나눠야 돼. 아니, 그 기간이 무한대로 잡았으니까 무한으로 나눠야 되잖아요. 유한한 값을 무한으로 나누면 0이죠 뭐. 그 다음에 전력 신호의 에너지는요 무한대죠. 아무리 적은 그 구간의 에너지가 적다고 할지라도 그게 무한대만큼 반복되니까 에너지 신호도 전력 신호도 아닌 신호가 분명히 존재해요. 그리고 여기 있죠. 요거가 제일 아마도 이제 기억을 꼭 해야 되는데, 주기 신호는 100% 전력 신호입니다. 그래서 피리어딕 시그널은 파워 시그널이다. 저런 신호가 있어요. 저런 신호가 있을 때 저 신호가 에너지 신호일까요? 아니면 파워 신호일까요? 뭐 이런 거예요.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이제 사실은 해봐야 돼요. 정말 에너지 신호로 표현이 될 수 있는지. 그건 왜 중요하냐면 이제 결국 우리는 신호처를 할 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주파수 영역에서 신호처를 해요. 우리가 전자기파를 다룰 때도 페이서 변환을 해서 쉽게 처리했잖아요. 그러니까 페이서 변환이 주파수 그 영역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크기로 보면. 그랬을 때 이게 에너지 신호면 에너지 신호를 이용해서 변환을 해야 되고, 파워 신호는 파워 신호 2를 이용해서 변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에너지 신호인지 파워 신호인지를 구별해야 되는데, 그건 구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해보는 수가 있다면 저걸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때 이그젠플이 있다 그러면 그 이그젠플 x 오브 t라는 것은 a 2에 뭐라고 썼나요? 마이너스 2t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그 x 오브 t가 아니지. 그게 t구나. 제곱을 해준 게 이거니까 마이너스 t 이렇게 써주면 안 되고요. 이렇게 써줬다 그러면 이게 뭘 뜻하는 거냐 하면 마이너스 시간에서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는 무지 커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그럼 이거 뭐예요? 무한대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는 뚝 떨어져서 이렇게 됐다라는 거지요. 요걸 표현할 때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나중에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여기 이렇게 써요. 요 UT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이제 그 독립변수 축인데 시간 t가 0보다 클 때에만 값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이때 이렇게 쓰면 좋겠죠. UT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0 t가 0보다 적을 때는 0 그리고 t가 0보다 클 때는 1 이런 펑션을 나타내는 툴이에요. 요걸 이제 유닛 스텝 펑션 이렇게 말을 해요. 나중에 정리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그런 경우라고 했을 때 에너지를 구해봐야 되고 파워를 구해봐야 되고예요. 그럼 에너지를 구해보면 에너지라는 건 정의에 의해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x 오브 t의 크기의 제곱 이것인데 이것을 구해보면 그때 그 신호가 어디서만 있냐면 0에서부터만 있기 때문에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만 적분해주면 되는 것인데 그건 실수값이기 때문에 크기의 제곱이라는 건 별 의미는 없죠. 어쨌든 그것이 a제곱에 2의 마이너스 2t dt 원래는 이거였었는데 여기는 없어진 이유는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이미 그거 자체가 카운트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지수 함수라는 것에 적분이 나오고 이래요. 예, 그건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이제 총동원하자면 2의 x, 2의 t를 미분한 것은 2의 t 그 자체고요. 2의 2t를 미분한 것은 이거 미분한 것뿐만 아니라 2t를 미분 또 해줘야 되기 때문에 2의 2t가 되는 것만 기억해내면 요거는 풀 수 있어요. 해서 요걸 이제 적분하게 되면 a제곱은 상수니까 그대로 나오고 요건 이제 적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2t 이렇게 적분이 되지요. 왜냐하면 거꾸로 요걸 미분하게 되면 요것이 있다면 요것처럼 마이너스 2가 나올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2가 앞으로 나와서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캔슬돼서 플러스 1이 돼. 요 플러스 1이니까. 그죠? 그리고 그거 자체가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놓고 이제 집에 가서 그런 의미구나 하고 한 번 더 읽으세요. 그럼 그것이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라고 한다면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라고 했을 때 무한대를 넣으면 0이 돼요. 점점 줄어드는 거니까 거기다 제곱까지 했으니까 점점 더 줄어들지요. 0을 넣으면요. 0을 넣으면 이게 0일 때는 이게 1이라고요. 그러니까 2의 0승은 1이니까 그런데 그게 마이너스인데
요거는 빼줘야 되는 거잖아요. 원시함수의 요곳에서 원시함수의 요곳을 빼주는 거니까 결국은 a제곱에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2분의 a제곱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게 유한하지요. 즉 이 값 자체가 유한하다는 건 요걸 뜻하는 거예요. 0보다 크고 무한대보다 작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있죠. 있으니까 무슨 신호라고요? 에너지 신호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따라서 결정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파워를 구해보면 당연한 얘기지만 0이 나와요. 에너지 신호는 당연히 0이에요. 왜냐하면 무한대로 나눠줘야 되니까. 그죠? t로 나눠지니까 똑같아. 뭐 계산하는 건 똑같고 뭐만 있어요? 여기 t만 있잖아요. t만 있고 t가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저렇게 돼버리면 2t분의 a제곱인데 t가 무한대로 가면 0이 돼버리죠. 그러면 전력 신호는 아니죠. 왜냐하면 전력 신호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어야 되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에너지 신호는 에너지를 구했는데 그것이 0보다 크고 무한대보다 작은 즉 유한한 값이면 에너지 신호 이랬고 파워를 구했는데 에버리지 파워를 구했는데 그게 0보다 크고 무한대보다 적으면 즉 유한한 값이면 전력 신호라고 그러는데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P가 0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 신호는 무슨 신호라고요? 에너지 신호다 이런 얘기. 에너지.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명확할 것 같아요. 그냥 저것만 보면 피리어딕하지 않으니까 에너지 신호다. 인데 그러나 하나 더 가야 될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에너지 신호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에너지 자체도 제한적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에너지 신호가 맞다. 유한한 값이니까. 그죠? 그런데 이렇게 가면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가면 에너지 신호일까요? 아니면 파워 신호일까요? 이건 파워 신호도 아니에요. 이것도 파워 신호가 아닌데 이거 파워 신호다. 그건 말이 안 되죠. 네? 아니에요. 그건 잘 모르겠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된 것이 뭘로 나타난 거냐면 요걸로 나타나는데 요걸로 나타났다면 이게 1이란 얘기예요. 1. 그러면 사실 실제적으로는 어때요? 무한대가 돼버리죠. 에너지가. 그래서 에너지 신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건 벌써 다른 거예요. 요거는 에너지 신호지만 요건 에너지 신호가 아니다. 에? 이해되겠죠? 어쨌든 그건 계산해 봐야 알겠지만 우리가 구해낼 수 있는 그러한 관계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떨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에너지 신호가 아닌 거죠. 아까 저쪽으로만 있는 것도 에너지 신호가 아니었는데 이것도 당연히 에너지 신호가 될 수가 없죠. 왜요? 에너지가 무한된 거예요. 보기만 해도 이제 이해되지 않겠어요? 면적. 쉽게 말하면 적분을 하는데 제곱을 해서 면적을 구한 거예요. 제곱을 하면서 면적을 구했으니까 요거 제곱을 하면 요렇게 되겠죠. 요거보다 더 가파를 거예요. 그 면적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제곱한다 그러면 이게 A라고 그러면 A제곱이 되는데 A제곱의 면적이 있어요, 없어요? 무한대죠.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면적이 무한대, 제곱의 면적이 무한대인데 저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왜냐하면 오른쪽으로는 유한하지만 왼쪽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으로는 이게 0일 때는 괜찮은데 위에 이런 값이 있을 때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뭐 구해보면 알죠. 그래서 에너지를 구해보니까 무한대가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럼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게 아니라 에너지 신호가 아니죠. 그러면 이게 주기적이냐? 주기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합시다. 주기적인 신호는 파워 시그널이에요. 그러나 주기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파워 시그널이 될 수 있어요. 이 경우가 그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한번 이제 구해봅시다. 아까하고는 달라요.
아까하고 다르다는 거는 아까는 이런 신호였는데 이번 신호는 이런 신호가 아니고 사실 어떤 면에서는 두 번째 신호는 이렇게 된 신호였잖아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 신호였으니까 이제 파워를 구해봅시다. 에버리지 파워예요. 에버리지 파워를 구하려고 하니까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t분의 1에 우린 이렇게 구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마이너스 2분의 t에서부터 2분의 t까지 x 오브 t의 매그니튜드의 제곱에 dt 이렇게 구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과연 유한한 값으로 구해지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익숙해져서 그림만 보고도 알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구해봐야죠. 그럼 이렇게 구해봤다 이런 얘기니까 자 이제 가봅시다. 그러면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t분의 1 그대로 놔두고 그럼 이제 이쪽엔 두 개가 되겠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2분의 t에서부터 0까지는 저기 보니까 a라는 값을 갖고 있으니까 그것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이것의 dt에다가 플러스 0에서부터 2분의 t까지는 아까 했던 대로 뭐냐면 a제곱 2의 마이너스 2t dt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된 거라고요. 근데 요거는 따라다니고 있어요 지금요. 그렇게 되면 자 어떤 면에서는 요거는 주기적이잖아요. 아니 요거 말고 요건 주기적이잖아요. 아니 사실 요거 주기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요거 주기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건 주기적이에요. 이거는 주기적이 아닌 것하고 이제 같이 섞여 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의 파워는 아까 뭐였었어요? 요거 구할 때 봤으면 알겠지만 0이었잖아요. 그래서 파워 시그널이 되는 거예요. 아까는 0이니까 파워 시그널이 안 됐는데 이게 있어서 파워 시그널이 된다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이제 가봅시다. 계산해보면 나오는 대로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거 얼마예요? 이건 상수니까 a제곱에 2분의 t만큼 나올 테고요. 그죠? 그래서 구하면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t분의 1에 앞에 텀은 얼마가 나오느냐? 그러면 a제곱 t로 적분이 됐는데 0 넣고 마이너스 2분의 t는 있으니까 2분의 a제곱 t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앞에 텀이. 그리고 뒤에 텀은요? 뒤에 텀은 이게 아까 구한 대로 마이너스 요거 따로 합시다. 요거에다가 플러스 여기도 이제 한 텀이 또 있잖아요. 그게 뭐였었냐면 마이너스 2분의 a제곱에 아까 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2의 마이너스 2t에 0에서부터 2분의 t까지 이렇게 된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거로 한다고 그런다면 2분의 t를 넣은 거하고 그걸 지금 계산을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네. 그냥 안 하고 아까 계산한 게 있으니까 이게 결국 뭘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이게 결국은 0이란 말이에요. 0. 아까 계산한 게 있으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뭐 이렇게 뿐이 안 되잖아요. 요 t하고 요하고 t하고 상쇄가 되니까 뭐 이게 무한대로 가든 상관없죠. 왜냐하면 t는 이미 사라졌으니까 2분의 a제곱이라는 값을 얻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실은 실제적으로 이런 개념이에요. 여기는 어쨌든 이게 평균 전력은 0이 된다. 그런데 이쪽의 평균 전력은 뭐예요? 사실은 이쪽만 생각하자면 a제곱이잖아요. 근데 이쪽만 있으니까 이쪽하고 나눠 가지는 거죠.
그래서 2분의 A제곱이 나온 거예요. 평균 전력이 2분의 A제곱. 그래서 이건 뭐라고요? 전력 신호다. 전력 신호. 그러니까 아까하고 다르죠. 사실은 이걸 직접 안 해보면 그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된 놈은 에너지 신호, 이렇게 된 놈은 파워 신호, 이건 에너지 신호, 이건 파워 신호, 이렇게 돼 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대표 순서로 하나 좀 알고 있으면 아, 여러분 에너지 신호. 왜냐하면 파워가 제로고 에너지는 있다. 요거는 에너지는 무한대고 파워는 있다. 그래서 파워 신호 대표 순서로 이렇게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주기 신호와 비주기 신호가 있는데 다른 정예로는 에너지 신호와 파워 신호가 있다. 근데 둘 다 첫 자가 P인 파워와 피리어딕은 통한다. 그래서 전력 신호는 그러니까 주기적인 신호는 무조건 전력 신호다. 네, 그렇게 이제 그 단추를 깹시다. 그리고 이제 결정 신호와 랜덤 신호. 결정 신호와 랜덤. 이건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그 정예만 하고 우린 당연히 결정 신호만 다룹니다. 랜덤 신호는 안 다뤄요. 랜덤 신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파라미터의 확실성이 존재하지 않아요. 불확실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만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저런 신호, 뭐 그게 보다시피 그 변수가 지금 몇 개 있냐면 크기가 하나 있고 오메가가 있고 피도 있지요. 저기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세 개의 파라미터를 갖고 있는 정연파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파라미터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확실하죠. 정해져 있죠. 그걸 결정 신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랜덤 신호라는 것은 그때 시타가 랜덤하게 되는 거예요. 랜덤하게 결정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프로그래밍 하면서 그걸 경험해 봤을지 모르겠지만 저런 변수를 그 랜덤 베리어블로 발생시켜서 사용하는 거죠. 발생시켜서 사용하게 되면 경우의 수가 많으면 그게 이제 평균적으로 0에서부터 2파이까지 값들이 그 평균적으로 균등하게 사용되는 걸 볼 거예요. 그런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랜덤 신호냐 아니면 결정 신호냐인데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제 저런 분류만 해놓고 결정 신호만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은 없어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신호를 다루면서 적어도 기억해야 되는 거. 다시 시스템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 정리를 해봅니다. 이제 신호에는 맨 처음에 구별해야 될 것은 독립변수를 기준으로 해서 구별해야 된다. 그래서 연속시간 신호가 있고 이산시간 신호가 있다. 또 그 신호의 크기를 가지고 정의할 때는 아날로그 신호가 있어서 크기의 연속 어떤 값이든지 다 취할 수 있지만 디지털 신호라고 했을 때는 뭐 정수만이든지 아니면 소수점 두째까지든지 이렇게 정해져 있는 디지털 신호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주기적인 신호, 주기 신호와 비주기 신호가 있는데 또 에너지 신호와 전력 신호가 있어서 전력 신호, 주기 신호는 전력 신호 100% 전력 신호다. 왜냐하면 주기는 P로 시작하고 전력 파워로 시작해서 피리어딕하고 파워는 통한다. 그렇게 봤고, 그리고 이제 에너지 신호라는 것은 에너지가 유한하면 에너지 신호, 전력이 유한하면 전력 신호 그렇게 봤다. 그리고 결정 신호와 랜덤 신호가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뭐 안 중요하다.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거는 결국 이제 결정 신호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신호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럼 이제 시스템은 뭐냐? 신호를 처리하는 장치예요. 그 신호를 처리하는 장치는 하드웨어적일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시스템의 정의부터 살펴보죠. 신호의 형태나 속성을 변화시켜 다른 신호를 만들어내는 개체,
그러니까 신호 처리 장치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입력 신호를 처리해서 출력 신호 또는 리스폰스 반응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시스템이라고 하면 뭐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입력 신호를 출력 신호로 바꾸어주는 장치, 프로그램, 뭐 하드웨어 이런 걸 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합니다. 입력 신호 X of T 이렇게 쓰고요. 출력 신호 Y of T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시스템도요. 함수 표현을 가지고 써요. 아직은 안 나옵니다만은 이제 뭐 우리 다음에 이어지는 그런 내용 속에 이제 나올 거예요. 그때 이거를 뭐라고 쓰냐면 H로 써요. 그럼 이걸 그림으로 블랙박스로 표시를 해보자면 여기에 시스템이 있어요. 시스템이 있는데 시스템을 H of T라고 표시했을 때 입력 신호가 들어가서 출력 신호가 나온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스템이에요. 입력 신호를 변형시켜서 출력 신호를 만들어주는 거. 가령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 있는데 핸드폰에다가 우리가 말을 한다고요. 말을 하면 거기 입력 신호는 우리의 음성이에요. 그러나 출력은 음성 신호가 그대로 가는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과정을 거치냐 하면 고주파는 제거하고요. 그리고 8000Hz로 샘플링을 해서 그걸 가지고 처리를 해서 그걸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귀뚜라미 울음소리는 주파수가 7000에서 8000Hz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귀뚜라미 소리는 절대로 전달 못해요. 입력 신호는 귀뚜라미 소리가 들어갔는데 출력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다 잘라져 나갔기 때문에. 그거 자체도 이제 이 시스템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 신호와 출력 신호를 처리해주는 이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드웨어적으로도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으로도 그리고 또는 뭐 와이어링으로도 뭐 선을 연결해서도 뭐 얼마든지 이제 처리가 가능한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 자동차 운전하는데 입력 신호가 핸들을 가지고 우리는 그리고 이제 오른발로 이게 눌러서 가속 페달을 밟고 근데 자동차가 가요. 그럼 그게 출력이죠. 출력 신호는 뭐냐? 자동차가 삥 하고 가고 가속도를 내고 멈추기도 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전기회로서는 입력 신호는 전압이나 전류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출력 신호는 캐패시터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회로를 통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직류 전압 V가 100V라고 합시다. 100V인데 저항이 있고 캐패시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게 출력 신호인 거예요. 입력 신호 이게 이제 입력 신호예요. 입력 신호는 100V DC가 계속해서 공급돼요. 그럼 출력 신호 YT는 얼마일까요? 이거는 생각하는 거 아닌데.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캐패시터는 오픈 서킷이에요. DC에 대해서는 오픈 서킷이에요. 교류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하이패스 필터 역할을 해요. 높은 주파수만 통과를 시켜요. 근데 이건 주파수가 없잖아요. 이게 평균 전력이 얼마예요? DC라면 평균 전력이 100V 그 자체잖아요. 그럼 평균 전력이 100V라는 것은 DC만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DC만 있는데 DC가 왜 걸릴 리가 있나요? 하이패스 필터에. 그래서 없어. 그러니까 이게 입력이라면 이게 출력이라고요. 거꾸로. 이게
0V라면 이건 얼마예요? 이걸 출력으로 안 하고 이걸 출력으로 해봅시다. 이걸 출력으로. 이거 Y 오브 T는 얼마예요? 100이죠. 그러면 왜냐하면 100V가 여기서 0V가 걸렸다면 여기 100V 그대로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쪽에서 출력으로 가면 100V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면에서 전기회로라든지 자동차 운전이라든지 전기통신이라든지 뭐든지 다 입력 신호와 출력 신호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게 시스템이에요. 그 시스템이란 말이 그거예요. 마이크 시스템. 입력 신호가 음성 신호가 들어갔어요. 마이크를 통해서 이게 증폭이 돼 가지고 들리잖아요. 그렇게 이제 입력 신호를 출력 신호로 변환해 주는 장치 이렇게 말하는데 왜 H of T라고 하느냐? 그것도 시간의 함수로서 표현하면 표현력이 아주 풍부해지고 그 시스템을 설명하는데 좋기 때문에 나중에 나올 겁니다만은 저걸 이제 이해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고 주안점이라고 보면 좋겠어요. 어쨌든지 시스템은 이렇다. 시스템은 이런 거다. 그걸 우리는 배운다. 그리고 이번 학기에는 신호와 시스템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연속 시간만 배운다. 이산 시간은 다음 학기에 배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또 이 연산자로 이걸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연산자로 표현할 때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T라는 것은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뜻이에요.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를 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Y of T라는 것은 이걸 T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T를 가지고 변환하기를 저기 이제 중괄호를 썼네요. 중괄호를 쓰기를 X of T를 트랜스폼 해줘서 출력 신호가 됐다. 이렇게 표현하게 돼. 이게 연산자예요. D라는 연산자. 그런데 이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여기 H를 썼잖아요. 이미 H를 썼기 때문에 이걸 H라고 쓰기도 해요. 대문자로. 대문자, 요건 대문자예요. 대문자. 그래서 이걸 이렇게 쓰기도 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 있어요. 어쨌든 트랜스포메이션 또는 트랜스퍼 펑션. 이때는 트랜스퍼 펑션이라고 불러요. 트랜스퍼를 시켜주는 펑션이다. 그런 의미로서 연산자를 가지고 설명할 수도 있다. 그때 연속시간 및 이산시간 시스템이 있을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연속시간 신호는 연속시간 신호 그러니까 연속시간 시스템 이러면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되냐면 연속시간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트랜스포메이션 해준 것이 Y of T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고요. 또 다섯 번째 이산시간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 이산시간 신호를 다루는 것인데 이산시간을 우리는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잖아요. 이렇게 몇 번째 신호 이렇게 썼는데 그것을 역시 트랜스포메이션 해주면 그게 Y of N이 된다. 여기서 쓰는 방법이 우리끼리의 약속인 셈이에요. 뭐라고 약속하냐면 연속시간일 때는 이렇게 소가를 이용해서 독립변수 t를 쓰고요. 이산시간일 때는 대괄호를 이용해서 몇 번째라는 n을 쓰고요. 그죠? 그리고 트랜스포메이션일 때는 이렇게 중괄호를 쓰든지 아니면 그것도 대괄호 써도 돼요. 근데 대괄호가 연달아 나오는 게 보기 싫어서 일부러 중괄호로 바꿨어요. 그건 상관없지만 어쨌든 트랜스포메이션 해준다라는 개념. 자, 이제 연속시간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 입력신호가 시스템에 들어가서 출력신호가 변환이 되는 거예요. 연속시간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 요게 들어갔는데 저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또 이산시간 시스템은 저걸 샘플링한 거죠. 이게 샘플링한 게 들어갔는데 디스크리타인 시스템에선
저렇게 나온다고요. 그렇게 나오는 것이 이제 연속시간 시스템, 이산시간 시스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저기에 H of T라는 것을 아직 도입을 안 했죠. 그 트랜스포메이션이란 연산자를 이용해서 도입을 했는데 어쨌든 그게 나중에는 스몰 h of t로 쓰여질 수 있겠다. 지금 예를 들었던 것이 바로 이거죠. 아까 얘기했던 거대로 아까는 저렇게 썼는데 이거는 조금 다르니까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전류가 저렇게 공급이 됐어요. 전류가 공급이 돼서 그리고 결국 이제 IST라는 것이 IRT와 ICT의 분기가 돼서 두 개의 전류로 나눈단 말이에요. 그래서 IST는 IRT 플러스 ICT인데 IRT는 R분의 VC, 그 공통된 전압이 거기 걸렸을 때니까 R분의 VC가 있고, C는 DVC, DT가 그게 전류잖아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것이 뭐가 되겠어요? 저것처럼 미분방정식이 되죠. 그러니까 미분방정식으로 시스템이 표현이 돼요. 방정식으로 그렇게 되는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전기회로적인 것에서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시스템을 표현하는 것, 이게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개관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개관하는 거다. 자, 우리는 이제 연속시간 시스템만 이번 학기에 배운다고 그랬습니다. 이산시간 시스템하고 같이 놔둔 것은 똑같은 개념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개념. 그래서 연속시간 시스템에서 시간 영역 표현 방식이 입출력 관계를 시간 영역에서 표현하는 것을 3장에서 배울 겁니다. 그리고 입출력 그 시간 영역이라는 말하고 이제 주파수 영역 또는 주파수 영역이란 말을 우리가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전자기파를 다룰 때 페이서 변환한 거, 그걸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영역에서는 입출력, 조금 아까 전기회로에서 봤듯이 입출력 미분방정식으로 시스템을 설명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 나왔던 것이 결국은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제 조금 더 일반화 시켜버리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있을 때 이게 R이고 L이고 C라고 그런다면 이게 이제 VT라고 했을 때, VT가 공급되면 이런 회로에 의해서 결국 VT라는 것은 이거잖아요. 키르호프의 볼테지 로에 의하면 여기에 흐르는 IT에 의해서 그게 될 텐데, 결국은 RIT와 LTIDT와 V 인테그레이션 아니지 C 어떻게 되나요? C분의 1의 인테그레이션 IDT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RLC 회로예요. RLC 회로일 때 쉽게 말하면 이와 같이 됐을 때 이게 입력 신호. 그렇죠? 요게 출력 신호인 거예요. 뭐라고 생각해도 돼요. 아니 사실은 출력 신호를 꼭 그것을 출력 신호가 안 보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출력으로 봐도 되는 거예요. 입력에 대한 뭐니까. 근데 보통 이제 이걸 출력이라고 그런다면, 지금 VT하고 IT라는 것은 결국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미적분 방정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미적분 방정식. 그런데 미적분 방정식이지만 지금 뭐 때문에 여기 적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미적분 방정식인데 적분 방정식은 미분 방정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양변을 미분을 하면 이거는 dv dt가 되고, 이거는 rdi dt가 되고, 이건 ld 스퀘어 i dt 스퀘어가 되고, 이건 c분의 1 IT가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분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필요 없이
미분 방정식 이렇게 되는 것인데 결국 미분 방정식을 가지고서 시스템을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지금 말하는 순서로 얘기하자면 1번 미분 방정식, 2번 임펄스 반응 방정식 아니지 반응 함수. 이제 이게 아까 나왔던 h of t라는 거예요. 아까 시스템을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죠. 요거예요.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해도 시스템이 표현되고 h of t를 가지고 표현해도 시스템이 표현되고, 그러면 h of t를 이거는 이걸 풀면 되고요. 미분 방정식을 풀면 되고, 이거는 요렇게 주어졌다 그러면 사실 거기에 써 있던 게 뭐냐, 컨볼루션 적분이라고 그랬죠. 컨볼루션 적분이라는 건 뭐냐면 y of t라는 것은 x of t하고 여기에 말하는 h of t하고의 컨볼루션 적분이에요. 나중에 배울 거니까 뭐 지금 조바심 낼 거 없어요. 컨볼루션 적분은 수식으로 얘기하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타우까지, 이게 정확하지 않아요. 나중에 다시 정확하게 정의할 겁니다. x of t하고 x of 타우하고 h의 t 마이너스 타우하고의 이 적분이에요. 아이고야. 뭐 하여튼간 뭐 이렇게 되든지 저렇게. 그러니까 적분이라고 해요. 컨볼루션 적분이라는 것으로 표현되든지, 그 다음에는 주파수 응답이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주파수 응답이라는 것은 x of t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제 x of t도 나왔고 y of t도 나왔는데 요걸 주파수로 한 것이 h, y 대문자 y 오메가 이렇게 쓰여질 거고요. 요거는 x 오메가 이렇게 쓰여질 거고, 요거는 h 오메가 이렇게 쓰여질 건데 이때는 그냥 곱하기에 이렇게 적분하는 게 쉽겠어요? 그냥 곱하기 하는 게 쉽겠어요? 곱하기가 쉽죠. 그래서 주파수 영역으로 가는 거예요. 미리 조금 에너지를 허비할지라도 미리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곱하기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랬을 때 나오는 것이 저기 말하는 주파수 응답. 그거를 이제 여기서 뭐라고 쓸 거냐면 h of 오메가라고 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됐든 이렇게 표현됐든 이렇게 표현됐든 이게 다 통하게 돼 있어요. 통하게 돼 있어서 시스템을 설명하는 거다 이런 의미지요. 또 전달함수도 있어요. 전달함수는 어디 서냐 하면 저기 4장에서부터 6장까지 가보면 라플라스 변환이라는 걸 배워요. 그때는 전달함수예요. 그때는 주파수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 포함한 조금 센 개념으로 배워요. 그러니까 푸리에 급수, 푸리에 변환, 라플라스 변환 이런 것들이 나올 테고, 또 이산시간 시스템 내년에 배울 디지털 신호 처리에서는 저게 다시 되풀이 되는 거예요. 저게 다시 되풀이 되는데 보세요. 저기서는 미분 방정식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차분 방정식이 돼. 이때는 미분이란 개념이지만 이때는 빼기라는 개념이에요. 저기 미분이라는 게 빼기거든요. 적분이라는 게 더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나타나고, 또 저기 임펄스 응답이 있듯이 여기도 임펄스 응답을 갖고 이용해요. 근데 임펄스 응답을 가지고 할 때 저기는 적분이라면 여기는 합이 되겠죠. 그죠? 그게 이제 거기에 이제 똑같이 되풀이해서 나타나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저기 풀이의 급수 변환이 있듯이 여기도 2,3 풀이의 급수 2,3 변환이 있어요. 그거에 나올 테고, 그리고 연속 시간에 대해서는 라플라스 변환이 있다면 이산 시간에 대해서는 Z 플러스 트랜스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이제 잘 뭐라 그럴까요? 대비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비교해 가면서 공부하면, 그러면 다음 학기는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어요. 물론 쉽지 않아요. 그거 쉽지 않은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대비가 돼서 그 표현하는 방법과 이런 내용만 잘 구별할 수 있으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건 내 표현이고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정복하면 되고요. 그래서 거기도 주파수 응답이 있듯이 여기도 주파수 응답이 있고, 거기도 전달함수가 있듯이 여기도 전달함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이제 몇 가지를 배우느냐, 이렇게 신호 처리하는 거 네 가지를 배우겠다. 우선은 미분 방정식,
뭘 먼저 배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미분 방정식, 그리고 임펄스 응답 함수, 그리고 주파수 응답 함수, 트랜스퍼 전달 함수. 근데 이게 똑같이 이산 시간 신호에 대해서도 똑같이 4개가 나온다. 방법은 대동소이한 것 같지만 다르다. 굉장히 달라요. 왜 다르냐면 한 놈은 시간이고 한 놈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몇 번째라고 그랬죠? 벌써 단위가 다르거든요. 단위가 다르니까 벌써 하는 방법도 다르고 여러 가지로 다르지만, 그래도 이런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도해를 해가면서 이제 대응해 가면서 배우면 하나 배운 거 하고 또 한 세트를 배운 거 하고 잘 조합을 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이렇게 이제 신호화 시스템을 이번 학기에 배워갈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서 이제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은 어떤 면에서 이제 개념적인 개념을 한 거예요. 개념의 이제 도입부를 한 셈이에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해가자 하는 겁니다. 시간 영역에서 이런 신호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요런 같은 걸 우리는 이제 펄스라고 하거든요. 펄스. 이런 펄스가 있어요. 그래서 펄스가 x 오브 t가 이렇게 있다 그런다면 이것의 주파수 성분을 구해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주파수 성분은 이제 오메가의 함수로 나오겠죠. 주파수 성분은 싱크 펑션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쓴 대로 x 오브 오메가 이렇게 대문자로 써요. 이게 왜 필요하다고 이제는 알겠죠. 왜 필요하냐 하면 시간 영역에서는 적분을 해야 되는데 주파수 영역에서는 곱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이렇게 갔을 때 요거를 이제 좀 이렇게 넓혀 봅시다. 넓히면 이건 어떻게 된다고? 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를 대비합시다. 요거하고가 같은 신호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좁은 거에 대해서는 쓰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요거하고가 같은 거고 요거하고가 같은 거예요. 이게 첫 번째로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푸리에 트랜스폼 이런 걸 배우면서 어떻게 나오는가. 그런데